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고프의 디자인 패턴 중 미디에이터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에이터는 중재자라는 의미입니다. 미디에이터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그림인데요. 아직 미디에이터 패턴이 적용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에어컨, 보일러, 창, 문에 대한 4개의 객체가 있고요. 만약 기온이 올라가서 너무 더울 경우 이 에어컨을 켜게 됩니다. 이때 에어컨이 켜지면 창문과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켜지면 보일러가 켜져 있는지 검사해서 꺼야 하고요. 또 창문을 열게 되면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서 에어컨을 꺼야 합니다. 문도 마찬가지로 열리게 되면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서 에어컨을 꺼야 합니다. 또 기온이 내려가서 추워질 경우 이 보일러를 켜야 하는데요. 이때는 문과 창을 닫고 만약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작동하고 있다면 에어컨을 꺼야 합니다. 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리고 비나 눈이 오지 않는다면 창문과 문을 모두 열어서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키면 좋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켜져 있다면 꺼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각 객체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다른 객체를 제어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객체가 4개뿐이므로 그럭저럭 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객체가 더 많아지면 그 복잡도는 훨씬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객체 간의 복잡한 관계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 그림처럼 이렇게 중재자를 두었습니다. 이제는 앞서 보았던 4개의 객체들은 더 이상 다른 객체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오직 이 중재자와만 관계를 맺게 됩니다. 중재자는 각 객체로부터 어떤 상태가 변경되면 그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고요. 이렇게 받은 변경 내용을 토대로 이 중재자가 직접 다른 객체들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객체 간의 관계가 나타날 경우 이렇게 중재자를 두어서 복잡한 관계를 단순화시키는 패턴이 미디에이터 패턴입니다. 미디에이터 패턴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인데요. 먼저 이 파티서펀트 추상 클래스는 앞서 설명드렸던 창, 문, 에어컨, 그리고 보일러, 객체와 같은 클래스에 대한 부모 클래스입니다. 파티서펀트는 참여자라는 의미이고요. 바로 중재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클래스는 자신을 중재해줄 이 미디에이터 인터페이스 객체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파티서펀트 객체의 어떤 상태가 변경되면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미디에이터 객체에게 상태 변경이 발생했다고 알리게 됩니다. 도어, 윈도우, 히트보일러, 쿨 에어컨 클래스는 이 파티서펀트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클래스 객체들은 자신의 상태가 변경되면 이 미디에이터 객체에게
상태 변경이 발생했다고 알리게 됩니다. 상태 변경이 되었다고 알린다는 것은 이 미디에이터에 파티서펀트 체인지드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홈 클래스는 이 미디에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홈은 여러 개의 파티서펀트 객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 도어, 윈도우, 히트보일러, 쿨 에어컨 객체들이 됩니다. 이 네 개의 클래스들은 서로 간에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단, 오직 이 중재자인 스마트홈 객체를 통해서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구현해 보면서 미디에이터 패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저와 동일하게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위해서 이 터미널에서 npm start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미디에이터의 밑에 있는 index.html에서 open with live server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작업을 잘 하신 겁니다. 먼저 이 미디에이터 인터페이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파티서펀트 클래스를 생성하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미디에이터 인터페이스를 설명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메서드는 파티서펀트 체인지드라는 메서드 하나뿐입니다. 이 파티서펀트 객체들은 이 클래스들의 객체들은 자신의 상태가 변경되면 바로 이 미디에이터에 파티서펀트 체인지드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데요. 이 메서드의 인자로 파티서펀트 객체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자 값이 파티서펀트 체인지드 메서드를 호출해준 객체가 됩니다. 다음은 이 파티서펀트 추천 클래스입니다. 이 중재자 객체에 대한 필드를 생성자를 통해서 추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출력하는 이 디스플레이 스테이트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이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인데요. 이 추상 메서드이므로 UML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스테이트
이 문자열에 대한 표시를 이탈릭체로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탈릭체로 표시를 해서 올바르게 UML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스테이트 메서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 메서드이고, 이렇게 인자로 받은 돔 객체에 자신의 상태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다시 이 미디에이터 인터페이스의 코드를 올바르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이 파티서펀트 클래스가 추가되었으므로 이렇게 관련된 클래스를 임포트해 줍니다. 다음은 참여자 클래스인 이 파티서펀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도어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문이 닫혔는지 열렸는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는 필드를 하나 추가합니다. 생성자를 추가하고요. 문을 여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만약 문이 이미 열려 있다면 이 메서드를 바로 종료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beclose 필드를 false로 변경하고 문의 상태가 변경되었으므로 중재자의 participant changed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메서드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이 닫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클래스인 display state 메서드를 구현해 줘야 합니다. 이 메서드인데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자로 받은 돔에 이 도어의 상태를 표시해 주고 있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윈도우 클래스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윈도우 클래스는 앞서 살펴본 도어 클래스와 코드가 매우 유사한데요.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히트 보일러 클래스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쿨 에어컨 클래스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미디에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스마트홈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이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파티서펀트 객체를 갖습니다. 이 도어와 윈도우, 쿨 에어컨, 히트 보일러 클래스에 대한 인풋 문이 필요하니까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도어, 윈도우, 쿨 에어컨, 히트 보일러, 그 마지막으로 쿨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에이터의 파티서펀트 체인지드 메서드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메서드를 추가하고요. 이 메서드에 코드를 작성해 보면요. 먼저 이 파티서펀트 체인지드 메서드는 파티서펀트 객체들의 상태가 변경될 경우 파티서펀트에서 호출되는 메서드입니다. 상태가 변경된 파티서펀트 객체는 바로 이 인자로 받은 이 인자입니다. 코드를 구현해 보면요. 먼저 이 메서드를 호출한 참여자가 도어이고 또 도어가 열려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과 보일러를 끕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를 호출한 참여자가 윈도우일 경우 또 윈도우가 열려 있다면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보일러를 끕니다. 또 이번에는 이 메서드를 호출한 참여자가 에어컨일 때 그리고 에어컨이 가동 중이라면 보일러를 끄고 창문과 문을 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가 보일러이고 보일러가 작동 중이라면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티서펀트 객체들, 즉 참여자 객체들 간의 관계가 모두 이 하나의 메서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참여자들 간의 관계에는 개발 시에 매우 자주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자주 변경되는 것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유지보수에 매우 좋고요. 또 시스템이 단순하고 간결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문과 창, 보일러,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는 UI를 추가하겠습니다. 미디에이터 폴더 밑에 있는 index.html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추가한 돔에 대한 스타일을 style.css에 다음처럼 지정합니다. 이 4개의 사각형이 창이나 문, 에어컨, 보일러의 상태를 표시하고 또 클릭했을 때 조작할 수 있는 UI인데요. 먼저 상태를 출력하는 디스플레이 메서드를 스마트홈 클래스에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index.ts에서 이 스마트홈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홈 객체의 디스플레이 메서드를 호출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문과 창, 보일러, 에어컨에 대한 상태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UI를 클릭하면 클릭된 항목에 대한 이 파티서펀트 객체를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홈 TS에서 다음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먼저 이 UI들의 동 객체를 얻어오고요. 그리고 문에 대한 UI를 클릭했을 때 문을 제어하고요. 다음으로 창에 대한 UI를 클릭했을 때 창을 제어합니다. 보일러에 대한 UI를 클릭했을 때 보일러를 제어하고요. 마지막으로 에어컨에 대한 UI를 클릭했을 때 에어컨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의 맨 마지막에는 디스플레이 메서드를 호출해 줍니다. 이제 index.ts에서 이 디스플레이 메서드 대신에 인스톨 메서드를 호출해 줍니다. 실행해 보면 문을 클릭해 보면 문이 열리고 닫히고 있습니다. 창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서 보일러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일러가 가동되면 방금 전에 열렸던 문과 창이 자동으로 닫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보일러가 꺼지고요. 또 문을 열게 되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요. 미디에이터 패턴은 많은 객체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중재자를 두어서 단순화시킵니다. 또한 객체의 상태 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객체를 제어할 때 제어에 대한 흩어진 코드를 중재자로 모두 모아 처리해 줌으로써 객체들의 복잡한 관계를 제거해 줍니다. 이상으로 미디에이터 패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